예, 시작하겠습니다. 13페이지 그 연속 거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연속 거래 지금까지 이제 수출 판매랑 관련해서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이제 연속 판매랑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씩 간간히 나왔었는데 연속 거래와 관련돼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. 그 일단 그 주요 개념 및 정의 쪽에 보시면 연속 거래라고 하는 것은 최종 종착지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이에요. 근데 우리나라로 수입하기 전에 두 개 이상의 거래가 발생을 한 경우,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두 개 이상, 그러니까 꼭 뭐 다른 나라를 거쳐와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래 자체가 중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직접적인 거래가 있고 그 전에도 이제 더 많은 거래들이 있었다. 이랬을 때 무엇을 가지고 관세 평가를 하는 것이 맞겠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쟁점이고, 이랬을 때 이제 수출 판매로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느냐에 따라서 과세 가격 자체도 달라지는 측면이 있고, 그다음에 납세 의무자가 달라지는 측면도 있어요. 그래서 연속 거래에서 이제 어떤 쟁점 거래 관계가 나왔을 때 연속 거래에서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문제, 납세자를 결정하는 문제 다 연속 거래에서의 판단 기준이 판단에 따라서 이제 변형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연속 거래와 관련돼서는 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과 EU에서의 판례들이 있는데, 이제 미국과 EU에서의 판례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한번 그림으로만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그냥 전형적인 연속 거래가 뭐 이런 거겠죠. 매니팩처러가 있고 그걸 구매해가지고 셀러가 수입국에다 판매를 하는 거래인데,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 중간에 여러 셀러들 유통업체들이 껴 있다 하더라도 이 거래를 전부 다 퍼스트 세일이라는 표현을 썼었고, 맨 마지막에 우리나라에 반입하게 하는 거래, 요 거래 자체를 라스트 세일이라고 썼었는데,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단순하게 표현을 해놓긴 했는데 뭐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수 있어요. 뭐 여기서 뭐 공해상에 떠가는 걸 다시 사올 수도 있고, 뭐 그 전에 뭐 어떤 거래들이 있을 수도 있고, 그다음에 얘가 뭐 직접 물건이 뭐 매니팩처러부터 직접 선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, 뭐 거래 자체가 막 이렇게 직접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, 뭐 이런 여러 가지 거래들이 있을 텐데, 그냥 이 가볍게 봤을 때 어떤 퍼스트 세일과 라스트 세일의 개념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한 맨 마지막 거래를 라스트 세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거래들을 퍼스트 세일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아까 결론을 좀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, 제가 이제 미국 사례나 유럽 사례들을 좀 설명을 안 드릴 수 없어서 드릴 텐데, 그거에 너무 포커스가 되시면은 결론이 틀려져요. 왜냐면 우리나라 판례에서나 또 WTO 평가 협정에서 말하는 거는 다 저 라스트 세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, 미국이나 유럽 판례에서는 좀 특이하게 퍼스트 세일의 개념을 좀 인정했던 케이스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 개념들을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, 그건 어떻게 보면 라스트 세일에 대한 대비적인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, 어떤 최종 판단은 항상 라스트 세일의 관점에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그 맥어피 사건이랑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니쇼 EY 사건, 이 두 가지가 미국에 있었던 가장 유명한 그 퍼스트 세일을 인정했던 사례인데, 뭐 볼게요.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. 홍콩에 있는 판매자, 양복 판매점이 있고, 그다음에 양복 제조업자가 있어요. 양복 제조자가 있어요. 판매자가 있고, 뭐 디스트리뷰터가 있고, 매니팩처러가 있고, 그다음에 뭐 미국에 있는, 미국 판례니까 이제 미국으로 들어왔겠죠. 그다음에 여기 에이전트 대리점이 있어요. 대리점 에이전트가 존재하고, 그다음에 어떤 최종 소비자, 아이고, 이 사람이 이제 최종 커스터머가 되는 뭐 이런 거래가 있는데, 거래 구조가 좀 특이하긴 해요. 이 사람이, 이 대리점 어떤 소비자가 홍콩에서 양복이 뭐 유명한 양복점이 있는데, 그 양복점에서 양복을 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이제 홍콩에다 직접 주문을 못 하니까 이 대리점을 통해서 이제 주문을 하면은 이 대리점에서 판매점에다가 주문을 넣어주고, 그럼 이 판매점에서는 이제 그 옷을 잘 만드는 양복 제조업체한테 제공을 해가지고 물건을 다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해주는 이제 이런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. 다시 말해서 이제 이 거래를 보면
이거를 보면서 이제 미국 법원이나 미국 이제 과세관청에서 이제 쟁점을 삼은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저 소비자가 물건을 사게 하는 거래 자체는 이제 저 소비자로부터 이제 쭉 이어온 거래잖아요. 그러면 그냥 극단적으로 보면 저렇게 어떤 국제적인 거래를 이동하게 하는 것은 이 판매자와 대리자 간의 이제 거래 관계인데, 사실은 저거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소비자가 처음에 주문을 넣은 거고, 그죠? 그 거래에 따라서 대리점은 판매자한테 판매 주문을 그대로 넣은 거고, 그다음에 판매자는 또 마찬가지로 제조자한테 그대로 넣은 거다. 그래서 저것 중에 무엇 하나도 수입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직접적인 거래라고 할 만한 것이 사실은 없다. 없다. 그렇게 봤을 때는 저 각각의 거래가 전부 다 수출 판매에 해당할 수가 있고, 무엇 하나가 직접적인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, 결국은 다 똑같은 애들이라는 거죠. 그죠?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맨 마지막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래만 가지고 관세 평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. 그래서 저렇게 뭐 예를 들면 MAD로 D가 뭐 A로 A가 C로 가는 거래가 각각의 다 어떤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다 수출 판매로 볼 수 있고, 자 그러면 납세자한테 조세 관점에서는 납세자한테 가장 유리한 선택지를 주게 하는 건데, 저것들이 다 수출 판매에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은 납세자는 어떤 거를 가지고 수출 판매라고 주장을 할까요? 당연히 예를 들면 이 사람한테 사와가지고 마진 남겨서 이 사람한테 팔고, 대리점은 또 마진 남겨서 팔고 할 테니까 결과적으로 관세를 가장 적게 내는 것은 이 거래가 되겠네요. 그죠? 자,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거래를 가지고 충분히 수출 판매가 되는 거래다라고 볼 수도 있고, 이 거래된 가격 자체가 거래 가격, 다시 말해서 일방법의 기초가 되는 가격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었어요. 뭐 나름 일리는 있을 수도 있어요. 그죠?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관세 평가라는 게 항상 그런데 지금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 이럴 수도 있죠. 다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이 다 그냥 걸쳐 있는 사람들일 뿐이고, 만약에 저게 없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제조업체한테 구매하는 가격도, 예를 들면 얘네들 다 없다고 치면 소비자가 제조자한테 구매하는 가격이 이 가격일 거잖아요. 그죠? 제조자가 판매하는 가격으로 사올 수가 있을 테니까 결국은 그런 관점에서는 이 가격 자체가 관세 평가가 되는 거래 가격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관점도 뭐 있을 수 있겠죠. 그죠? 근데 이제 관세 평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,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논리적인 거에서는 기준이 이제 생기게 마련인데, 결과적으로는 우리 WTO 평가 협정에서, 그러니까 미국 판단에서는, 미국이나 유럽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판단들이에요. 뭐 호텔 체인 사례라든지 니쇼 이와이 사건이라도 뭐 조금씩 바뀌어서 그러는데, 제조자, 판매자, 대리자 뭐 이렇게 다 껴있는 그런 거래에서,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퍼스트세일을 인정했다는 얘기는 이 거래, M과 D 간의 이 거래를 가지고 관세 평가할 수 있다. 이게 구매자, 판매자고 이때 거래된 가격이 트랜잭션 밸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를 인정을 해주고 손을 들어준 셈이에요. 그죠? 근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운임을 과세 가격에 포함시키는데 뭐 논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약속이잖아요. 그죠? 그런 식으로 어떤 수출 판매에서도 이제 퍼스트 세일과 라스트 세일은 어떤 논리적인 우위가 있다라기보다도 결과적으로는 이 라스트 세일 쪽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겠다라는 어떤 논리적인 약속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. 근데 그 약속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해오고 논의해 왔었던 관세 평가의 관점들, 그다음에 뭐 가산 요소, 공제 요소, 뭐 수출 판매 뭐 이런 것들이랑 다 비교했을 때 너무 상충되지는 않아야 될 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해 봤을 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저렇게 봤더니 이런 것도 수출 판매로 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지만, 우리 WTO 평가 협정에서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는 저 라스트 세일이 맞다라고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게 예해 1.1에 있고, 권고는 14.1에도 제가 아까 두 가지 거래, 연속된 거래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 계속 드리면서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엔 라스트 세일이 다 결론으로 나왔었잖아요. 그죠? 그런 것들이랑 봤을 때 우리 협정에서는 그 라스트 세일을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데, 그거에 대한 근거들, 그러니까 지금 요것도 교재에도 보시면은 이 퍼스트 세일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여러 가지 나열이 돼 있고, 왜냐면 미국 법원에서도 최종 대법원에서 판결한 거니까 나름 뭐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했겠죠. 그죠? 근데 우리나라에서나 아니면 WTO 평가 협정에서는 그와 반대된 저 라스트 세일을 이제 지지하고 그에 대한 근거들을 여러 가지 이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, 그 근거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게 이 연속거래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